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두 얼굴, 극과 극, 국방체육, 위기 상황인데요. 먼저 극과 극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지난 2월 18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동갑내기 친구인 그룹 샤이니의 키 씨와 민호 씨가 출연했는데요. 극과 극 케미스트리로 큰 웃음을 전해주는 한편 같은 추억을 공유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제 저의 친구와 매니저 형과 뜨거운 밤을 보낸 뒤에 괴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됐네요. 나 형 뒤질 것 같아. 기범아, 물 좀. 미친 거 아니야? 야, 물 좀 달라니까. 알았어, 기다려. 아니, 물 달라고. 약수야. 말 걸지 마. 아니, 탄산 말고 물 달라고. 약수야. 네가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나 침 마셨잖아. 아, 네가 치킨을 왜 시켜가지고. 노래할 때 안 말린 네 잘못이야. 이제 그만. 막판에 치킨을 왜 시키냐고. 자기야, 그만해. 아니, 이걸 왜 시키는 거야, 도대체. 저희 이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상이에요, 일상. 이거 한 닦아리만 씻으면 내가 넣을게, 여기에. 이걸 여기다 그냥 넣겠다고? 이건 아닌데. 난 반대일세. 야, 식기 세척기 역할이 그건데 왜 네가 난리야. 난 반대일세. 이건 아닌데.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제 손으로 닦아야 그 뽀득뽀득한 그 느낌을 느껴야 설거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둘이 이렇게 좀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지금 그 인생이에요. 밥 먹으러 와요. 진짜 너무 배고프거든요, 솔직히.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나. 여기로 오네, 여기로 와. 저희 추억이 있는 순댓국밥집이어가지고. 뭐가 늦게 끝난다? 순댓국. 무조건 순대 촬영이 늦게 끝났다? 순댓국이야. 와. 야, 언니 어떻게 여기로 올 생각을 했냐, 너? 너무 먹고 싶었어. 여기는 새우젓이. 네. 오랜만에 오니까 맛있네. 어릴 때 기억이 나서. 그냥 엄청 다른 의미로 보면 자기 기준이 굉장히 센 사람들인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인정한 날이 온 것 같아. 반대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날 방송은 가구 시청률 8.1%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면서 큰 호응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의 찐친 케미스트리를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둘이 너무 재밌게 논다. 방송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샤이니 팬도 아닌데 나는 왜 이번 편을 본방사수에 재탕, 삼탕 마르고 닳도록 반복하고 있는가. 나온산 기획력 칭찬해. 진짜 웃기기도 웃겼지만 왠지 모를 진한 감동이 있는 에피소드였어요. 어릴 때부터 무수한 일을 함께 겪은 진한 우정이 주는 뭉클함. 감동적인 편이었네요. 다른 듯 닮은 두 절친의 우정에 흐뭇하고 재밌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불협화음으로 얼굴을 찌푸리다가도 금세 또 쿵짝이 잘 맞는 그야말로 현실 우정을 보여준 방송이었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릴 때 친구들. 근데 이제 사회로 진출하고부터는 사실 취향 안 맞으면 옆에 잘 못 있게 되고요. 이 정도 관계까지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예전의 그런 우정, 또 친구들을 또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밤새 술 마시고 일어나가지고 괴로워하면서 또 물 갖고 오라고 하고 네가 치우네 내가 치우네 막 그런 모습들이 한 번쯤 우리가 다 경험해봤던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우정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방송이었는데 우정이 나와 같은 사람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길을 걸어 나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거잖아요. 키 씨와 민호 씨 같은 경우는 그룹 샤이니 연습생 멤버 시절부터 10대, 20대, 30대를 계속 공유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불 끄기 놀이 같은 켜주세요 해봐. 저도 가끔 합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만나면 가끔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10대 시절을 보는 친구들끼리만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자연스러운 친밀감도 들고 흥미를 자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생각해 봐야 될 점은 키 씨와 민호 씨가 전날 과음을 하잖아요. 다음날 키 씨가 내가 다시 술 마시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저녁에 또 반주를 곁들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유쾌한가 재밌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주에 대해서 그냥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게 맞는 걸까라는 제작진의 좀 고민도 조금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주제는 이제 다름의 공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 의도,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 산다는 원래 1인 가구의 삶을 조망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줄 때 나 혼자 산다만의 감동이 살아나는 그런 회차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날도 두 사람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다른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 방식을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층 감동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봅니다. 두 얼굴인데요. 이번 키워드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2월 19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특수폭행, 흉기 위협 혐의로 입건된 정창욱 셰프의 두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요. 문제가 된 하와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날 밤 하와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전말을 심도 있게 파헤쳤습니다. 너무 무서워 이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회초년생인 영호 씨는 하와이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었습니다. 셰프님께서 하와이에 오신다고 해요. 셰프님이 제 사업을 도와주신다고 해요. 하와이에 와서. 네,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는 바로 정창욱 셰프였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촬영차 하와이에 왔다는데요. 영호 씨는 운전을 맡고 정 셰프는 영호 씨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정창욱 셰프의 유튜브 촬영이 있는 날 지인의 집을 찾아가 요리를 하고 함께 먹고 즐기는 내용이라는데요.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좀 이상한데. 양손으로 받으라고. 자정에 가까운 시간 정 셰프는 속을 달래줄 해장 음식을 만들었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생각 못했답니다. 내 인터뷰는 잘했어? 아까? 무슨 질문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셰프님이 해줬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내 선임한테 그런 질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갑자기 성큼성큼 가요, 주방으로. 주방에서 그가 꺼내든 것은 칼이었습니다. 칼날 여기다 댄 거예요. 저는 칼날을 못 봤어요. 눈만 보고 있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눈만 보고 혼자서 막 난동을 피우다가 벽에 콱 찌르고. 그날의 공포는 숙소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하와이 사건의 피해자인 영호 씨는 그날의 일을 영상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 저도 당해봤거든요. 칼이 배 앞에 있거나. 너 대한민국에서 여기 못하게 할 거야. 신고하려면 해보라고. CCTV 아래여서 이거 안 찍혔다고. 이것도 폭행 협박이잖아요.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혹시 정창욱 씨 계실까요? 직접 연락하세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지금. 받으실까요? 그의 목소리를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날 실화탐사대를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진짜 스타 셰프 아니었나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진짜 사람은 겉만 보면 안 되는 것 같네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저런 사람 만날까 무섭네요. 사회 초년생들에게 저런 못된 짓을 하다니.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갑질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꼭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취재해준 실탐 감사합니다. 이 가해자 정창욱 셰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피해자가 유튜브에 이제 고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갔던 보도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하와이에서 만났을 때부터 이제 일촉즉발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 순간의 흔적까지 이 피해자의 영상을 활용하고 배우를 활용해서 그 상황을 재현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몰랐던 분들이나 대충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해를 높여주는 측면이 있었지만, 아쉬운 점은 이 외식업계 전반의 뭐 갑질 문제라든지 주방 내에서의 위계에 의한 폭력같이 프레임을 좀 더 넓혀서 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냥 정창욱 셰프 한 사람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거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 실화탐사대가 그래도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수많은 폭력이라든지 임금체불, 다른 모습들을 좀 끄집어낸 거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화탐사대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취재함으로써 정 셰프에게 그동안 피해를 입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그게 또 지상파 방송국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 업계에서 저는 이게 정 셰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방의 그 특성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주방장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고, 주방장의 힘은 거의 그냥 법이죠. 이런 문화가 실제로 존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취재를 통해서 이 정 셰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요리업계 전반의 그런 문제점들도 좀 함께 끄집어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실화탐사대에서 다루는 사건들은 이제 개인 간의 분쟁이나 갈등으로 시작되지만, 방송에서 직접 발로 뛰는 탐사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실상이 밝혀지거나 혹은 또 사회적 의미로 확장될 때 그 프로그램이 의의를 갖곤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날 보도는 약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피해자가 유튜브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돈된 방식으로 영상을 올려서 고발을 했고, 그 영상이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방송에서도 이렇게 같이 보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영상에 없는 다양한 면모를 조망하는 게 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후반부에 이제 셰프의 두 얼굴을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정창욱 셰프가 유튜브 편집자의 임금을 갈취했는지. 나는 이번에는 음식 촬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적자다. 이번에는 뭐 못 주겠다. 정창욱 씨한테 입금 받은 돈이 있나요? 한 푼도 없어. 이제 정창욱 셰프가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왔음에도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요식업계의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급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좀 더 깊숙이 우리 사회 문제에 파고드는 실화탐사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봅니다. 위기 상황인데요.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2월 19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코로나19의 습격 관련 키워드입니다. 2주 만에 녹화를 재개한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격리 중인 하하 뭐하니, 막내는 처음이지 등 다양한 코너를 선보이며 위기 상황 속 임기응변을 발휘했습니다. 기침하니? 기침을 해요. 근데 자가 키트는 음성이에요. 몇 시간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우리 방송 분량이 없잖아요. 그럼 3주를 쉬면 이게 너무 저희도 사실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는 순간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메이크업 했어? 예, 지금 막 바탕 깔았어요. 공갈 베이스만 3번 깔았어요. 얼굴 샵에서 베이스 깔고. 준비한 이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다 날라갔어요, 지금. 그러게. 오늘 뭘 해요? 뭐 안 해본 거? 사격. 운전면허 한 달만 시간 주시면 네. 저는 일단 이건 오늘 맞아도 돼요? 여기만. 격리 중인데 놀면 뭐하니? 24시간 밀착, 뭐라고 해야 되지? 카메라. 네. 재준 씨. 네. 야, 세호야. 미나야, 내가 이제 운동 끝나고 너를 위한 먹방을 하나 찍어주려고 그러는데. 뭐 먹을까? 물회. 자. 클리어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자신감이 없고 그 당시에는 하도 얼어 있으니까. 아니 왜 늦었어 근데? 우리가 온 지가 지금 30분이 지났어. 20분이야 25분. 아니 나는 몰랐는데 여기 형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모르고 변함이 없네 너는. 뻔뻔하네. 늦고도 지가. 진짜 메뉴. 아니 메뉴를 안 가져와. 야 그래도 제가 오니까 돌아간다. 우리가 셋이 있으면 서로 안 움직이려면 서로 그러니까. 야 이거 변하질 않는 못 먹어. 옛날에도 그렇게 나를 시키더니. 커피 하나로 6시간씩 때리고 우리가 그랬을 때. 나도 오면서 매니저랑 오면서 그 생각했어. 야 여기 옛날에 진짜 잘 나가던 나이트클럽. 내가 형들 때문에 거기 줄을 서서. 저는 야 재석아 그럼 알아. 토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거기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때 다 차 없으니까 용만 형이 이제 차를 사고. 용만이 차 샀지. 야, 근데 그거 잠깐 늦게 타면 한 사람 놓고 그냥 출발하는 너 그런 것도 구동에서 많이 쓰더라.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정말 남아있잖아. 아, 너무 웃기네. 그리고 너 이거 솔직히 둘이 먹으면 많아. 야 잘 시켰다 야. 연유를 위에다 보여야지 그렇게. 근데 난 네가 아예 안 먹는 줄 알았어. 아니, 빙수도 내 맘대로 못 먹어? 아이고 야 이걸로 사오. 아, 형님 한 번만 찍어. 약간 좀비처럼 와서 하나 둘. 오케이. 자기들밖에 몰라, 자기들밖에. 이 형들은 정말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하하 빠진 걸로 처지지 않고 활기차고 분위기 좋네. 2주 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음. 위기는 기회다. 조동아리 유재석 막내 포지션 너무 신선하고 다 친한 사람들이라 보는 나도 기분 좋아지고 편안해짐. 이런 급한 특집이 의외로 더 재밌는 듯. 고군분투 느낌 제대로 담았고 조동아리 멤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던 회차였음. 다시 또 불러주세요. 2주 만에 돌아와 반가웠고 위기 상황 속 놀면 뭐하니의 재치가 돋보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중계로 2주 결방 이후 방영된 이번 놀면 뭐하니 2040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면서 토요 예능 강자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이날 방송은 놀면 뭐하니의 초기 정체성으로 회귀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놀면 뭐하니가 제목처럼 초기에는 놀면 뭐해 나와서 뭐라도 해 라면서 유재석 씨를 중심으로 이제 뭔가 즉석으로 아이템을 내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포맷이었잖아요. 이날 방송도 이렇게 즉석으로 아이템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방송을 채워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령 뭐 자전거 강습 같은 것은 사실은 이미 이전에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는데 새롭지는 않아도 이 자전거 강습을 통해서 놀면 뭐하니 멤버들끼리의 결속감은 다질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조동아리 팀과의 카페 미팅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의 관계성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함께했던 과거의 개그를 그리워하는 팬들에게는 좋은 추억이 되었다라는 면에서 임기응변이지만 굉장히 좋은 기획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준하 씨가 특히나 이번에는 유재석 씨에게 런닝맨이냐 놀면 뭐하니냐 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 관계가 원래는 유재석 씨가 늘 정준하 씨를 놀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역전돼서 유재석 씨가 쩔쩔매는 모습들 그런 것도 회의 장면에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재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뭐뭐는 처음이지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최대한 방송 분량을 확보했다는 점도 제작진의 노고에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자전거를 배우는 장면에서는 팀을 나눠서 강습을 했잖아요. 정준하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뭐 안장 높이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2시간 동안 신봉선 씨가 참다 자기 혼자 자전거를 타는 모습들 좀 크게 웃었거든요. 놀면 뭐하니가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방송가에 워낙 확진자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번에 저는 위기를 잘 기회로 만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오랜만에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동안 있던 일화를 좀 재밌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들 진짜 입담 좋구나. 그리고 그동안 쌓여온 또 케미스트리가 있구나. 기존에 뭐 하하 정준하 씨야 유재석 씨랑 워낙 오래 했지만 이제는 신봉선 씨, 미주 씨도 멤버로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저는 일단 비상 상황에서 이 위기를 대처하는 제작진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김태호 PD 퇴사 이후에 전혀 공백을 느낄 수가 없었고요. 몇 번 등장했던 우리 박 PD님 굉장히 좀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국방체육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2월 19일 방송된 통일전망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북한이 궁금해 코너에서는 중요한 날 열리는 대규모 체육대회를 다뤘는데요.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달리는 등 스포츠를 노동과 국방의 관점에서 보는 북한의 국방체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국 도대항 군중체육대회 결승 경기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북한에는 국방체육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대중체육으로 연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단련시키고 결국 노동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북한 같은 경우는 국방체육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각종 종목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광명성절이라 부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죠. 이 광명성절 즈음에서 굵직한 체육대회들이 열렸는데요. 먼저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입니다. 구기 종목부터 육상, 사격, 겨울 스포츠까지 아우르는 대표적인 체육 행사죠. 이 대회가 열린 게 2019년 이후 3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선진방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운동 경기들을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4월에 가서 또 김일성 주석의 또 생일을 맞으면서 만경대상이 있죠. 근데 9월 달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서 또 공화국 선수권대회 인민체력검정이라는 걸 2년에 한 번씩 또 해요. 국가에서 지정을 해준 지표가 있습니다. 턱걸이는 몇 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수류탄을 던져서 몇 미터까지 던져야 한다. 이거를 항시적으로 체크를 해요. 사회주의 헌법에 체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서 노동과 국방을 튼튼하게 준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북한이 궁금해라는 코너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북한의 실상을 전문가와 그리고 경험자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코너인데요.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한편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다시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올림픽 경기와 그리고 북한의 체육대회를 비교해서 보면서 각각의 어떤 다른 체육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역시 축구인데 축구는 나라의 중공업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축구를 중공업이라고 하면은 배구, 농구는 또 경공업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야구 골프는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야구 골프는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종목이라는 것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보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스포츠라는 것을 어떤 개개의 경기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상징이 되고 상징 가치와 결부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코너를 통해서 보편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많은 가능성을 남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징 겨울 올림픽 맞아서 참 시의적절했던 주제였던 것 같고요. 레저의 개념이 많이 들어간 우리랑은 다르게 이제 당 차원에서 주도하고 또 그걸 체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이 북한과의 차이점이 흥미로우면서도 좀 안타까운 지점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명절이나 쉬는 날에도 일터에 나와서 직장별로 체육대회를 해야 한다라는 사례 속에서는 쉬는 날에 일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서 체육을 해야 한다. 너무 큰 고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동원에 가까운 것이구나라는 차이점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체육대회에서 말 타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일사불란하게 그냥 여러 말들이 그 옆으로 걷는 모습은 진짜 좀 신기했는데 근데 여기에다 설명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말을 탄다라는 것은 백두혈통 가문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귀족 스포츠를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해서 타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민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이지 않을까. 이런 의미까지 짚어준 점이 좀 좋았고요. 그 군복 입고 총을 든 채 게임하는 모습은 참 생경했는데 거기서 하는 게임들이 우리가 어릴 때 운동회에서 했던 게임 거의 그대로여가지고 참 익숙함과 새로움을 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보다 다양한 북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차이점과 또 공통점을 찾아보는 게 저는 이 코너가 늘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통일 전망대를 통해서 북한의 다양한 소식들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